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페이지 50페이지죠. 무효와 취소. 자, 무효와 취소는 책에만 잡아놓으면 굉장히 쉽고요. 그렇지 않으면 겁나게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문제 정도, 실제 문제는 두 문제 정도 나오고 다른데 영향을 주는까지 하면은 다섯 문제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효 취소만 확실히 잡아놓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법률행위를 배우기 때문에 자, 법률행위가 나옵니다. 법률행위가 자, 성립됐냐 성립이 안 됐냐부터 출발이 돼요. 자, 성립이 됐어요. 성립이 됐다면 자, 효력 발생이 하냐 안 하냐 그래요. 자, 여기는 이제 뭐 부존재 문제고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고. 자, 효력이 발생하면 뭐라고 그래요? 유효 그래요. 반대로 할게요. 무효부터 먼저 정리하고 유효를 아래로 드릴게요. 이거를 반대로 해볼게요. 효력이 없으면 무효. 자, 효력이 있으면 유효 이렇게. 부존재가 된다면 뒤에 가서 하겠지만 자, 무효 이다 아니다. 아니다. 유효도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성립 자체가 안 됐다면 부존재 문제니까 무효도 안 되고 유효도 안 돼요. 무효도 안 되니까 자, 무효행위 전환 당연히 전환도 안 되고요. 무효행위 추인도 안 돼요. 자, 유효가 아니다 보니까 취소 문제도 올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먼저 이걸 복선을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일단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럼 성립이 되려면 다 지나간 건데 요건이 있었잖아요. 3개. 주체가 있어요. 주체를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라고. 두 번째, 목적. 이루고자 하는 목적. 이걸 우리는 내용이라고 돼요. 이루고자 하는 목적, 이루고자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니까, 거래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 3개가 있어야 일단은 성립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계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무효가 갔을 때 일단 두 개로 나눠요. 무슨 무효, 무슨 무효. 확정무효, 확정무효. 이거는 무효가 확정이 됐어요. 아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유동적 무효도 일단은 효력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 근데 문제는 확정 무효는 대부분이지만 유동적 무효는 딱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무권 대리 하나 나왔죠? 그다음 무권리자 처분 행위 이렇게 2개 나왔죠? 그 다음에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 아직 받기 전이에요. 허가 받기 전. 이 3개만 유동적 무효예요. 그 다음에 확정 무효도 2개로 나눠가는 거죠. 무슨 무효,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러면 일단 절대적 무효가 많잖아요. 상대적 무효는 꼴랑 몇 개가 있어요? 2개인데 하나가 추가돼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비진위에서 상알수,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됐어요. 그럼 소급에서 취소하면 자, 소급에서 확정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 무효, 그 나머지 다 되겠죠. 뭐 의사 능력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확가 적사에서 뭐 확정이 안 됐다든지, 그 다음에 적법이 아니라는 가능이 불가능, 그 다음에 적법 강행 규정에서 효력 규정에 반하는 거, 강행 규정에서 뭐에 반하는 거? 효력 규정에
반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등인데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 그 다음에 폭리, 행위. 이런 것들. 등이에요, 등. 엄청 많으니까, 등. 그럼 이렇게 이제 나눠 봤는데, 문제는 여기 6개만 무엇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돼요?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위에는요, 추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환 돼요, 안 돼요? 원칙은? 안 돼요. 근데 폭행위만 예외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세무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하면은 일단 6개만 된다고 전제를 하고 가면 돼요. 전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 추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자, 먼저 요건을 보면, 추인의 요건을 보면 어떻게 돼요? 무효행위 추인해서 일단 무효의 원인이, 무효 원인에서 뭐 해야 돼? 일단 벗어나야 돼. 벗어난 후. 두 번째는요, 자, 세 이렇게 가야 돼요. 공식이에요, 공식. 자, 벗어난 후에, 자, 무효인 줄 알고 추인을 하면 새로운 일이니까 소급표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소급표가 없다. 왜냐하면 추인은 나중에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냥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칙은 소급표가 없어요. 외의적으로는 소급표 줄 수 있죠? 그렇게 가는 거고. 자, 전환은요? 어떻게 되냐? 전환. 이것도 마찬가지. 자, 무효 원인에서 일단 벗어난 후. 뭐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야? 사유가 다가. 무효행위가 뭐하고?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가상적 의사. 가상적 의사를 다른 말로 보면 이익 조정의 의사라고 해요. 이익 조정의 의사. 이렇게. 그래서 다른 말에서 다른 어떤 그 지문이 이익 조정의 의사란 말이 나오면 이 말이 뭔 말이다냐 하지 말고 가상적 의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가상적 의사는 실제 의사가 아니죠. 만약에 이러이러한 경우였더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게 이제 가상적 의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또 나눠줘야 되죠. 여기에서 여기 나눠주는 거예요. 이 6개 중에서 한 번 나눠주는 거죠. 자, 아래 거는 소급표가 있고 없고, 소급표가 있고, 그 무권대리 추인 받으면 법률 행위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 거고, 무권리자 처분에도 마찬가지요. 만약에 권리자가 추인을 해주면 소급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허가를 얻으면 소급해서. 근데 위에는 소급표가 있어요. 세 개는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소급표가 없어요. 이렇게.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아래는 소급표가 있고 없고 나눠지고, 그 다음 위에도 나눠지죠. 여기서 한번 나눠져. 두 번 이렇게 딱 나눠지죠. 그러니까 무효니까 아무 효력이 없죠. 근데 효력이 없는데 그러면 의무도 없잖아요. 의무도 없는데 이행을 해버렸다고. 그러면 뭐예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이쪽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쪽은 다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뭘 적용하기 때문에 불법 원인을, 이제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급여, 제공, 이행 했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니까 반환 청구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놈하고 또 나눠지죠, 이렇게. 여기는 사회질서 위반은 둘 다 반환 청구 안 되는 거잖아요. 둘 다 불법 원인 급여를 적용받잖아요. 근데 폭리행위는 피해자가 있고 폭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외적으로 불법 원인 급여 적용하는데 여기는 단서를 적용하는 거예요. 단서를. 그래서 피해자고
폭리자하고 나누어 보는 거죠. 폭리자는 우리가 착한 놈이 나쁜 놈이요. 그러니까 반환 정태가 안 되고 반환 청구 못 하는 거고, 얘는 반환 청구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렇게 나눠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유효로 갑니다. 유효. 자, 유효도 두 개로 나눠져. 뭐예요? 확정, 유효. 이거는 그야말로 완벽해요.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유효에 관한 필요와 충분 조건을 완전히 갖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 이상 시비 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시험에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폐지하고 우리는 유동적 유효만 보는 거예요. 유동적 유효. 자, 유동적 유효는 일단 뭐 하긴 한데, 유효하긴 한데 무엇이 붙어 있어요? 취소 사유. 그러면 취소 사유가 4개 있어요. 처음에 제한 능력자 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착오자, 착오, 사기, 강박이 있어요. 근데 한번 나눠주죠, 이렇게. 자, 위에는 절대적, 상대적. 절대적. 절대적이라는 이야기는 누구한테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쪽은 상대적. 그러니까 누구한테라는 게 선의 사람자에게는 취소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 말은 대항하지 못해요. 당사자끼리는 주장하지 못한다고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절대적이요, 상대적이요? 상대적이니까 여기서 절대적, 상대적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선의의 제3자에게 자, 대항할 수 있으면 절대적 무효. 이게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절대적. 아래쪽은요, 이쪽 세 개는요, 절대적이요, 상대적이요? 대항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상대적 무효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취소 사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 뭐 할 수 있어요?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거를 취소권 행사를 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취소권 행사하잖아요. 그러면은 행사에서 처음에 자, 주체가 있어요. 누구누구 할 수 있다는 얘기. 행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저기 4사람 있잖아요. 4사람. 4명에다가. 그러니까 제, 착, 사, 강에다가 대리, 그 다음에 승계인, 제, 착, 사, 강, 대승. 6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래서 상대방. 상대방인데, 그때 그 사람이에요. 그때 그 사람. 그러니까 누구예요? 심수봉. 그러니까 취소 행위할 당시의 상대방. 그럼 여기에서는 전득자. 자, 전득자. 뭐, 승계인. 이런 분들에게는 취소권 행사해요, 못해요? 못해요. 답으로 많이 뜨죠. 전득자나 승계인.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취소 방법은요? 취소 방법은, 자,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나 취소할래. 그 다음에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묵시적으로 하면은 이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그래서 등기 말소 청구를 했다, 이 말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다면은 여기에는 취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부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일부에서 하면은 이쪽에 다시 하겠지만, 이쪽에서. 자, 일부 무효가 있었잖아요. 일부 무효.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 일부 무효,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민법 몇 조요? 137조예요. 그러면 원칙은 뭐예요? 전부 무효. 자, 외의적으로는요. 일부 유효.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일부 유효가 되려면 어떻게 나있어요? 아니, 여기 일부 유효가 되려면. 그래서 일단은 가분적이어야 돼. 나눌 수가 있어야 돼. 그럼 건물을 못 나누니까 일부 무효 자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언제나 전부 무효가 되겠죠. 토지는 나눌 수가 있잖아요. 가분적이어야 돼. 가분적. 이렇게. 또 두 번째로는요. 특정이 돼야 돼. 그 부분이 딱 특정이 돼야 돼. 특정할 수가 있어요. 특정 못하면 안 되는 거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가상적 의사. 그 말은 그 부분이 없어도 내가 나머지는 하려는 어떤 의사가 있어야 하는 말이죠. 그래서 가특가가 되면 일부 유효가 돼요. 근데 일부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원리가. 가분적이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특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일부 취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빠뜨렸던 것 같아요. 일부 취소.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사례냐면 자, 진주에 남강이라고 있습니까? 남강 있어요, 없어요?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남강. 촉성루. 처음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자, 임진왜란 때 진주성이 함락이 되죠. 그건 아시죠?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진주 성을 지키는 그때 이제 경상자도 뭐 절도 병마산가 그분이 최경혜였어요. 이름이 최경혜. 이분이 이제 총지휘관이었는데 이분이 여기서 죽잖아요. 여기 진주성에서 죽어요. 그래서 여기에 애첩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논계. 여자들이 논계를 모른단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논계는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논계가 어쨌어요? 촉성루에서 애장을 껴안고 뛰어내려 같이 죽어버렸잖아요. 그 논계가 최경의 애첩이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 남강에 휴게소 부지가 일부 취소라니까요. 휴게소 부지. 그럼 남강은 여기 공원에, 그러니까 남강에 있는 그 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겠어? 여기다 뭐 하면은 돈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뭘 만들면 좋겠다? 휴게소. 그래서 이제 진주시청에서 휴게소 문의해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진주시청에서. 이게 한 만여 평 되는데, 한 1만여 평 되는데 이 임야가 뭐라겠어요? 네가 이 1만여 평을 진주시에다가 기부 천납하면 너한테 휴게소 부지 운영권을 주겠다. 그랬던 사건이잖아요. 대구 890 사건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공무원의 말을 듣고 이걸 다 기부 천납했어요. 진주시에다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휴게소 건물 여기 뭐 700평인가? 그 정도만 기부 천납해도 되는데 요거는 너무 많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 700평은 그냥 그대로 기부 천납, 요걸 해야 휴게소 운영하니까 여기 건물 다 지어졌잖아요. 근데 전체 취소해버리면 이 건물 다 철거 원상회복 해줘야 되잖아요. 복잡하고. 요건 계속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700평을 놔두고 나머지를 취소한 거예요. 일부 취소. 전부 취소가 아니라. 그쵸? 그럼 일부 취소 되려면 뭐 해야 돼? 일단 나눌 수 있어, 없어? 나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특정돼 있어. 여기 특정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그 다음 가상적. 이놈만 놔두고라도 이놈은 그냥 그대로 유지시키고 이놈만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상적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나 그러니까 일부 무효하고 일부 취소하고 이렇게 너무나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지문에서 나오면 일부 취소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토지여야 돼, 건물이어야 돼? 토지여야 돼. 건물이면 안 된다고.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 조건에 맞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자, 일부 취소도 안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건 내가 설명해 드릴 것 같은데. 그게 어디예요? 운수동 사건이라고? 그래서 일부 취소 안 됐다고 그 말하면 기억은 안 돼도 운수동이라면 그거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례 이야기할 때 어디 지역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일부러 붙여준 거예요. 판례 원문에 그런 거 없어요. 아는 사람만 알죠. 운수동이 어땠잖아. 이렇게 몇 평이었어요? 여기 도로고 총 500평이었잖아요. 여기 갑소였는데 갑하고 을하고 뭐 했어요? 매매계약하고 이 사람은 대금 주고 평당 100만 원에서 5억에 거래하기로 했잖아요. 처음에. 근데 누가? 갑이 을한테 요청하기를 이쪽에 몇 평만 빼주라 했어요. 100평만 제하고 이게 500이 아니라 400평 거래하고 금액 얼마에? 4억에. 근데 을은 500평이든 400평이든 자기가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건물 상가를 지어서 분양해서 수익을 노렸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앞에 부분도 아니고 뒷부분이니까. 그래서 을이 오케이 해줬다고. 그래서 여기 100평 넘겨주고 400평만 4억에 거래를 했다고. 등기 다 넘겨줬다고. 근데 1년 뒤에 열이 무엇이 났다고 이렇게? 소방도로가 났다고. 그걸 알게 되니까 을 입장에서 속았다는 생각 들어 안 들어? 당연히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왜냐하면 갑이 100평 넘겨주라고 했을 때는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모르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다고. 근데 알고 있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은 보증인적 지위했으니까 고지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보증인적 지위잖아. 근데 안 알려줘 버렸어. 그러면 알려줬으면 100평 빼달라고 하면 을이 빼달라고 갑이 빼줬어 안 빼줬어? 안 빼주지 당연히. 아니 을이 안 빼주지. 100평은 안 빼주지. 그냥 전체에다 500평 하려고 했겠지. 근데 말을 안 하니까 안 해주니까 얘는 몰랐잖아. 그래서 400평만 거래했는데 나중에 소방도로 나니까 이제 이때 이제 얘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괘씸하지. 그래서 을이 뭐라 하겠어요? 이 100평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 취소해 달라고 을한테 이야기하니까 을이 들어줘 안 들어줘? 법원으로 갔어. 그럼 법원에서 뭐라 하겠어? 이 100평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겠다니까. 운수동 사건. 여기 없다고 그랬잖아. 없다고. 왜 없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 판사가? 그렇지. 이 100평은 성립 자체가 안 됐잖아. 봐봐. 저기 앞에 봐봐. 성립이 안 됐으면 유효 무효가 올 일이 없다고. 유효 무효가 올 일이 없으니까 일부 취소할 때 추인하듯이 전환 문제는 올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겠어 최종적으로 이 100평은 성립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일부 취소는 안 되고 네가 기망으로 속아서 샀다고 생각한다면 기망은 된다. 그러니까 이 전체 500평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해. 왜? 여기 400평 거래가 됐기 때문에. 원칙은 전부잖아요. 원칙은 전부. 그래서 근데 또 을은 생각이 또 틀리지. 이미 토지 가격이 1.5배는 올라와 버렸는데 이거 취소하기 너무 억울하지. 그러니까 그냥 차 맞느냐라고 소주 먹고 끝냈던 사건 아니에요. 혼자. 혼술 먹고. 혼술 먹으면 맛있을까? 그게 무슨 사건? 운수동 사건. 그 다음에 일부 취소했던 사건이 진주 남강 공원 사건. 오케이? 여자들은 누구를 닮아야 돼? 멍게를 닮아야 돼. 남자들 이야기고. 멍게 이야기. 자, 이쪽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취소의 방법. 효과, 취소 효과. 취소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소급에서 뭐예요? 소급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 무효가 되겠죠. 무효면 이행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행을 했어. 그럼 그대로 놔둬야 돼? 돌려받아야 돼? 돌려받아야 돼. 근데 그 상대방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선이었어. 무효면 현존 이익만 반환해주면 돼. 근데 악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손해 전부를 반환해줘야 돼. 손해 전부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기억하실란가 몰라. 이런 거 있었잖아. 우리가 차고 사기 강박에서 여기 다 차고 사기 강박 취소 사유잖아요. 그쵸? 취소 사유다고. 근데 여기 취소 사유다고. 그러면 제한 능력자도 취소 사유죠. 그러면 제한 능력
강박자가 취소를 했어. 그럼 소급에서 무효죠. 차고 사기 강박 당한 사람이 취소해서 소급에서 무효죠. 근데 여기는 제한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돼. 그쵸? 근데 여기는 선의는 현존 이익, 악의는 손해 전부다고. 그러면 사기 강박 자체가 불법이야. 그쵸? 차고는 불법이 아니지만 사기 강박 자체가 불법이어서 이 불법을 이유로도 뭐 할 수 있어요? 불법을 이유로 그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자 취소도 되잖아요. 취소된데 상대방이 뭐였어? 악의였어.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손해 전부니까 여기 손해 전부에는 자 손해 전부가 뭐냐면 자 원금, 이자, 이익금, 손해액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 무서워 이게. 손해 전부가 내가 만약에 매매 대금으로 1억 받았다면 1억에다가 이자 1억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면 1억 5천에 팔았으면 5천, 그 다음에 여기 또 손해, 그러면 이거 엄청 눈덩이처럼 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사기 강박에서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하고 취소해서 원상회복으로 해서 여기 손해배상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중첩에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선택해서 쓸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선택이 되는 거야. 손해 전부로 갔을 때. 그 말은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갑에 대해서 사기를 쳤어. 강박을 했어. 그러면 그 사기친 을은 자 선의 악이요. 악이잖아요. 그럼 반환해줄 때 현존이익만 반환해줘. 손해 전부를 반환해줘야 돼. 손해 전부를. 그러면 여기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취소하기로 했어. 그럼 취소하고 손해 전부를 돌려받으면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고. 두 개는 선택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손해 전부이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그 취지를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 취지를 모르면 상당히 어렵다고. 자, 그래서 자, 효과는 소급에서 확정 무효가 되니까 자,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선이면 현존 이익 반환, 악이면 손해 전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워버리고, 자, 그 다음에 이 유효인데 이 취소사 유동적 이 취소를 오래 놔두면 거래 질서가 망가지지. 그래서 빨리 정리하게끔 해야지. 그래서 몇 년? 3년, 10년이 있다고. 빨리 이걸 없애줘야 이 유효가 확정 유효로 돌아가야 되니까 거래 질서가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 취소 원인을 벗어난 날로부터 3년.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로 추인할 수 있는 날 이렇게. 근데 여기가 취소할 수 있는 날 하면 틀려버려요. 취소는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그 다음에 여기는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 두 개는 두 개 다 둘 중에 하나 다치면 취소권이 자동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공연장 입장권이라고 그랬어. 한 번 써먹으면 끝. 그래서 자, 요 부분 이게 또 제척 기간이 나고 정지나 중지가 없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 제척 기간이 따른다고. 몇 년? 3년, 몇 년? 10년. 둘 중에 하나 도래가 되면 취소권이 사라져 행사 못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할 때 이제 취소를 안 한대. 취소 안 한 것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추인 그런 거. 취소 안 하는 게 추인. 취소 안 할래 하는 게 추인이라고. 이 추인은 두 개 있죠. 내가 명시적으로 하면 명시적이 뭔 말이에요? 나 그냥 취소 안 할래 이 말이 명시적이요. 또 묵시적으로 한대. 묵시적으로 한 거는
내가 추인한다는 말을 안 했어. 근데 다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묵시적이잖아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하는 건 무슨 추인 우리가? 임의 추인. 예. 묵시적으로 하는 게 무슨 추인? 법정 추인.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자, 명시적으로 할 때는 자, 뭘 잘 봐야 되냐면 추인의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돼. 추인의 요건. 그렇죠? 첫 번째는 뭐 해야 돼?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지. 취소 원인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추인한 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즉 말해서 제한 능력자는 추인하려면 능력자가 된 다음에 해야지. 제한 능력 상태에서 추인한 것은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 양도는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착오나 사기는 착각에, 이건 스스로 착각에 빠지고 이거는 건드려서 착각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착각에서 벗어난 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취소 원인이 벗어난 거잖아요. 그때부터 추인. 그 다음에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추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추인의 요건이야. 그래서 취소 원인에서 벗어난 후가 와야 돼. 만약에 취소 원인을 벗어나기 전에 추인한 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후가 와야 돼. 반드시 취소 원인을 벗어난 후. 또 다른 말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추인해야 돼.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이야기는 취소 원인이 벗어난 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날 이후 해야 돼. 원인. 두 번째로는 뭐 해야 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모르고 이게 여기 알고 두 개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돼. 이걸 모르고 추인하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묵시적 추인. 여기도 마찬가지. 1번은 그대로 똑같아. 묵시적 추인, 법정 추인도 취소 원인에서 벗어난 후 일단 충족하고 2번은 여기는 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해야 되는데 여기 그 상관이 없어. 6개 뭐만 되면 돼. 사유만 되면 돼. 6개 사유 해당. 6개 사유가 뭐에 있었어? 전, 이, 경, 담양강 이렇게. 그래서 6개 중에서 하나 사유면 되는 거예요. 법정 추인은. 근데 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해야 돼. 그래서 자 작년에 32회 때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어? 법정 추인하는데 이 사람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추인해야 된다 나왔잖아. 그럼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지. 왜? 법정 추인은 6개 사유만 있으면 된다고. 이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상관이 없다고. 오케이? 이게 미미한 차이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틀리고 맞고 한단 말이에요. 조건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없어야 돼? 이의 보류가 없어야 돼. 이의 보류가 뭐예요? 내가 지금 확인한다마는 나는 추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명백히 의사 표시해버리면 추인이 안 돼버린다고. 이의 보류가 없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 6개가 중요해요. 자, 취소권자 그러면 6개 다 되는데 상대방이 추인하는 거는 이행의 청구하고 권리 양도는 안 돼. 누가 하면? 상대방이면 안 돼. 그래서 청량, 이행의 청구의 청, 권리 양도의 양, 청량 고추, 맵다 안 맵다? 맵다. 매운 뭐 먹는다? 물 먹는다. 그러면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무효행위 전체를 지금 총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요거를 알고 이제 문제 들어가 보자고. 얼마나 쉬운가. 자, 그러면 자 박스에서요. 자, 무효 보시게요. 무효. 자, 50페이지 맨 위에 대표 기출문제 해가지고 자 계약이 불성립했대. 성립이 안 됐잖아요. 그럼 무효행위 전환이나 무효행위 추인 규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여기는 19라고만 써졌는데 여기다가 한 5번 더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한 것처럼 보이는, 자,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한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거예요? 무효예요. 무효는 아무 효력이 없죠. 효력이 없으니까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무 없습니다. 그럼 의무 이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의무를 이행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면 끝나는 것이지 손해난 것은 없어요. 설령 손해났다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면 되는 것이지. 자,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내가 손해가 발생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행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이행을 했다고요, 내가. 그러면 그 이행한 것이 잘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안 해도 된 걸 내가 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손해난 것은, 법적으로 손해난 것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많이 착각하냐면, 이거를 많이 착각하는데, 우리 저 대리권 남용해서 그거를 많이 착각하는 건데, 이제 보세요. 갑이 자기 아파트를 팔고 싶어서, 일반인 아파트 팔기 힘들죠. 그래서 을이라는, 얘가 중개업자예요. 중개업자. 그래서 이 아파트 팔아달라고 뭘 줬어요? 대리권을 줬어요. 약간 이해되시죠? 그러면 을은 이제 팔려야 수수료 받는 거니까, 그래서 살 사람 막 찾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았어요? 이제 병이라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갔다가 매매 계약 체결하고 대금까지 다 받을 수 있는,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소유받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리인은, 이 사람은 대리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뭐이고? 본인이고.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대리인은 대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받아서 이렇게 갖다 주면 문제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갖다 줬어, 안 갖다 줬어? 안 갖다 줬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례 나오면 여기가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꼭 복선을 깔아줘요. 그러면 이 경우는, 자, 을의 의사는 지금 돈이 급한 사람이에요. 을은 지금 다른 데다 쓰니라고. 의사는 을이 들어가요. 여기 의사는 을이 들어가요, 갑이 들어가요? 을. 왜? 횡령 배임이니까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 생각은. 표시는, 자, 병이 돈을 주면 을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돈 주면 내 주머니는 늘란 나오면 병이 돈 줄까, 안 줄까? 누구 갖다 준다 그러니까? 갑 갖다 준다 하니까 돈 준 거 아니에요, 대금은. 그래서 표시는 갑이에요. 일치, 불일치. 불일치. 이 불일치를 둘이 다 알아요? 혼자만 알아요? 혼자만 아니까 비진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이 본인 갖다 줄 거라고 믿었잖아요. 믿었으니까 선이에요, 악이에요? 모르면, 알면 안 믿지, 모르니까 믿었잖아요. 선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아닌 이상은 주의를 다 했지만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뭐예요? 선무라고. 이건 상대방이잖아요. 상선무. 그러면 유효, 무효? 유효. 그러니까 유효는 아파트 가져오죠. 그럼 아파트 취득했어요. 병원 전 문제 없어요? 그럼 누가 이제 억울해요? 갑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자, 갑이 억울합니다. 지금 아파트 5억짜리입니다. 5억짜리.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 민법에 따지고 보면, 민법에 따지면 지금 5억은 지금 일단 갑의 손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갑은 5억에 대해서 손해 났어요, 안 났어요? 났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민법 문제가 아니라 민사소송 문제예요. 민법에서는 손해 안 났어요. 왜요? 갑이 을한테 5억 받으면 돼요. 그죠? 5억 받으면 되기 때문에 갑은 손해가 안 나요. 왜? 갑은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을로부터 5억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손해 안 났어요. 민사소송법은 손해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을을 찾으러 지금 잡으러 다녀요. 잡았어요. 그랬더니 다리 밑에 가만히 깔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왜요? 얘가 돈 생기면 그때 받으면 돼요. 민법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손해 났다고 생각해? 손해 안 났다고 생각해? 손해 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러면 옳거니 맞아. 그럼 틀린다 이 말이야. 그죠? 이거는 부당행위라니까요. 이 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법상에는 손해가 난 거예요. 그걸 이행을 못했으니까. 그러나 민법상 손해가 안 난 거라고. 그냥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면 된다고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법행위가 무효행위는 효력이 없어. 근데 이런 중간에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자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면 되는 것이지. 예, 민법상으로 손해난 것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민법상으로는. 민사소송상으로는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지금 빨리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차후 문제라니까요. 좀 비약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럼 이 말이요. 일단 무효해놓고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무효는 아무 효력이 없죠.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행을 해버렸어. 그럼 엄밀히 말하면 이행 안 해도 되는데 이행한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지가 잘못한 거잖아. 그래놓고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넌센스지. 그냥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면 될 것이다고. 그러니까 뒤에 가서 그게 중요해. 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2003년도 대법원 판례에서 나왔던 사건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우리 지문에서 무효취소에서 엄청 등장을 많이 해. 근데 사람들이 그 꼴깍 다 넘어가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출제 이유는 캐제를 부리는 거지. 옳거니 이놈 내면 다 나가 떨어지더라. 다 속더라. 맨날 사용하는 거야. 우리가 한 번만 딱 개념 정리를 해놓으면 다음에 이런 질문 나오면 절대 흔들리지 않지. 자, 그 중요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위법행위도 있긴 있어요. 왜? 정상적인 아니니까.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행 안 해도 되는데 이행은 나의 잘못도 있어요 사실은. 피의자가 잘못이 있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뭘로 했냐고. 이게 그걸 뭐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한테도 잘못은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행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으면 될 일이지 손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걸 이 생각을 안 하고 하면은 당연히 옳거니 맞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지. 예, 거기 넘어가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했을 것이라고 인정된 때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 말이 뭔 말이요? 무다가 아니야. 무다가 무효인 추인, 무효인 전환 이거잖아. 이걸 그대로 지금 써놓은 거예요. 봐봐. 무효인 전환은 일단은 무효행위가 존재를 하고 있어. 거기 무효행위 존재하고 있다고 써있어 안 써있어? 무효인 법률행위가 무효인 법률행위가 무효행위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거. 구비하고. 그 다음에 또 잘라.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혹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 때 그게 가상치의사 아니에요 지금. 자 잘라. 그러면 자 무효인 법률행위 딱 잘라. 이렇게 잘라.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잘라?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그것도 또 한 번 또 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혹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 때 잘라. 그러면 이를 자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야 쉬워요. 1번이면 3번 했죠? 그럼 1번이 뭐예요?
무효행위 존재. 이게 1번이요. 그 다음에 2번이 뭐요?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이게 2번. 그 다음에 무효인지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이 인정된 사실 몇 번? 3번. 이게 무효인 전환이니까 무다가 이렇게 무다가. 그럼 여기다가 자 여기가 뭐냐면 친생자 써봐. 친생자 입적 이렇게. 그러니까 남의 자식을 갖다가 친생자로 입적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남의 자식을 갖다가 친생 입적한 거는 유효요 무효요? 최소한도로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라도 피가 섞여 있으면 친생자 입적이 가능한데 둘 다 피가 안 생겼다니까. 그걸 많이 설명했잖아요. 자, 갑하고 을하고 부부 사이에 이렇게. 근데 자 15년이 넘도록 자가 없어. 그죠? 근데 A하고 B하고는 20대 초반이야 지금. 근데 불장난 하다 보니까 자가 생겨버렸어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은 얘 자를 열이 뭐 하기로 했어? 입적하기로 했다니까. 자, 입적하기로 했다고. 입적할 때 뭘로 해야 돼? 친생자로 해야 돼? 아니면 입양자로서 해야 돼? 입양자로서 해야지. 그러니까 친생자로 입적하려면 갑이나 을 둘 중에 하나 피가 섞여야 돼. 피가 안 섞였잖아. 그러니까 남의 자식 갖다가 친생자로 한 것은 일단은 무효야. 이 무효행위가 존재하고 있다고. 여기 봐봐. 존재하고 있잖아. 왜 이 사람들은 입양으로 입적이 되는데 친생자로 했을까? 뭐 때문에? 우리 실사에도 뭐 중2병이라고 있다면서. 애가 정체성 알게 되면 막 방황하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친자식 이상을 키울 자신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그래서 친생자로 딱 입적했던 것이지. 근데 그게 무효래. 친생자로 무효래. 피가 안 섞인 친생자로 무효래. 근데 이게 입양으로서 입적은 조건이 충족이 돼 안 돼? 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입양으로서 요건은 구비하고 있다고 이게. 그러면 갑과 을이 친생자로 입적한 것이 무효인지를 알았더라면 최소한도로 입양으로서 입적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다고. 그게 뭐라고? 무다가라고. 그럼 그 지문이 그거라고. 무효인 법률행위가 존재하고 이게 그 다음에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이게 입양 요건이고 무효인 법률행위가 친생자 입양 요건이고 다른 법률행위 요건 구비가 입양으로서 요건이고 입양으로 입적 요건이고 이 부부가 친생자를 한 것이 무효인 줄 알았더라면 최소한 입양으로 했겠다 안 했겠다? 했겠다. 이게 가상적 의사, 이익 조정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자, 무효행위 전환 법리 적용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위에는 확정적 절대적이니까 이 폭행행위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외의적으로 그 15일 동안 석고대자 해가지고 용서를 해줬던 사건 아니에요. 임야 10억짜리 1억에 팔고 이 폭리자가 9억을 가지고 와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니까 그래 다음부터 잘 살아라 하면서 용서해줬던 사건 아니에요. 그게 무효행위 전환 유일하게 된다고 했던 사건이잖아요. 그 보세요. 밑에 29, 28, 25, 24 여기는 4번만 적어놔. 공간이 없어 4번만 적어놓은 거예요. 10번도 더 나왔어 우리 시험에서.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 대상이요 아니요? 자 봐봐 어디 소속이요? 사회질서. 봐봐 무효이면서 확정 무효는 위에 무효이면서 확정 무효이면서 절대적 무효. 이렇게 이 라인은 봐봐 이쪽 라인은 추인 돼 안 돼? 전환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원칙이. 추인 안 되잖아. 그게 맞는 거잖아. 쭉 위로 올라가면은 무효, 확정 무효, 절대 무효. 추인 전환 안 되는 것이지. 추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할 때는
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무할 추세. 무효임을 알고. 근데 그 무할 추세하려면 어디 해야 돼? 일단은 어디 알아야 돼? 확정 무효에서 상대적 무효하고 이 6개. 여기 하나, 둘, 세 개 하고 하나, 둘, 세 개. 6개 한해서만 무효행위 추인이나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다고 해서 이게 뭐야? 무할 추세니까 보세요. 추인하면 무할 추세니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예요. 새로운 법률행위라고. 그러니까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어. 원칙이 소급표 없는 게 원칙이잖아. 이 세 개는 소급표가 없다고. 아래는 외의적으로 소급표가 있다고. 그래서 가운데 한번 갈랐던 거 아니에요? 빨간 걸로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비진이 보실게요. 비진이 표시는 어디 소속이요? 비진이 무효에서 확정 무효, 상대적 무효잖아요. 비진이 그죠? 비진이 무효임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 새로운 법률을 한다. 무 동그라미, 알 동그라미, 추 동그라미, 세 동그라미. 예. 그래서 지금 이 도표는요. 제가 창작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 보고 분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거라고 이거를. 내가 스스로 창작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기출문제를 쫙 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고. 여러분들 편하게 공부하라고. 어디 동영상 들어봐도 이렇게 분리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아직까지는 저 말고. 자,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효력이 있다. 그렇지요. 추인은 항상 뭐 해야 돼요? 그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돼요. 소멸하기 전에 것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추인도 허용된다. 그렇죠. 그게 어디예요? 자, 봐봐. 여기 이 말이요.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했어. 그럼 그때부터 무효예요? 소급에서 무효예요? 소급에서 확정 무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차고, 사기, 강박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니까 취소권자 취소를 해버렸어. 그러면 소급에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확정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추인돼 안 돼? 추인되잖아요. 전환돼 안 돼? 전환된다니까? 봐봐 몇 개 여기 들어가잖아. 여기 상대적 무효 들어가잖아. 이게 차고나 사기 강박도 선의 3자에게 대항해 못해. 선의 3 대항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이 절대적이요. 상대적. 그럼 일단은 상대적 무효는 아니었어. 봐봐. 근데 취소권을 행사해버렸다고. 그러면 소급에서 확정 무효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도 자 차고 사기 상태에서는 무효행위 추인은 안 돼. 근데 취소권을 행사하면 확정 무효가 됐잖아. 그때는 무효행위 추인이 되는 거라고. 그 말에서 거기가 자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해 그 밑에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 행위.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이 몇 개가 있어? 차고 사기 강박 3개 있잖아. 이 경우는 추인 허용돼 안 돼? 허용되지. 추인 전환되는 6개 항목 중에 하나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소속에.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돼? 뭔 말인지 몰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이상하잖아. 봐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추인이 된다고, 전환이 된다고 딱 써놨잖아. 칠판에다가. 근데 멍이 갖고 있어. 그리고 비진이나 통정 무효고, 처음부터 이거는 무효고, 이거는 원래는 유효였는데 취소권 행사하니까 소급에서 확정 무효가 됐잖아. 그리고 여기도 선의 3자 대항 못하니까 상대적 무효 들어가지. 그러니까 추인되고 전환된다고 딱 써놔자 칠판에. 근데 그 지문이 당연히 맞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무권리자가 가부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그러면 이 사람은 현명했어 안 했어? 현명 안 했잖아. 그럼 무권대리 적용해, 무권리자 처분행위 적용해? 무권대리 적용해? 봐봐. 여기서 내가 이미 설명했어. 무권대리하고 무권리자 처분행위하고 너무 비슷해서 판례에서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권대리를 준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도 망나니 아들이 똑같아요. 망나니 아들. 근데 애아들, 망나니 아들이. 그 망나니 아들이 아버지 그 부동산 팔아먹는 거잖아, 무권대리. 팔아먹을 때 대리인입니다 하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냥 팔아먹은 거예요? 그냥 팔아먹으면 이거 무권리자 처분행위고, 그냥 팔아먹으면 대리 현명을 안 했잖아. 그럼 대리 제도 적용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는 거고, 여기는 망나니 아들이 이임장을 가로 맞는 거 아니에요. 이임장을 딱 내민 거 상대방한테. 이임장 내밀었을 때는 지가 지 것이냐 팔아먹어서 아버지 것이냐 대리인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지. 그게 무권대리지. 여기는 이임장을 안 만들어서 그냥 팔아먹었어. 지 것이냐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망나니 아들이 이임장을 가짜로 만들 팔아먹은 무권대리고, 그냥 팔아먹은 것은 무권리자 처분행위라니까요. 근데 아버지는 불쌍하니까 이것도 추인해 줄 수도 있고 이것도 추인해 줄 수도 있어. 너무너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임장 제시했냐 안 했냐 그 차이밖에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본다고 해서 준용이라고. 그럼 봐봐. 거기 다시 무권리자가 가부 권리를, 그러니까 망나니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어. 그럼 현명했어 안 했어? 안 했지. 현명 안 했지. 자기 것이냐고 팔아먹은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다는 이야기는 현명하지 않았다고. 그냥 현명했나 안 했나 그냥 알아먹은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말이 뭔 말인지 멍해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언어 숙지가 조금 있어야 빨리빨리 습득이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사실 민법은요 국어가 절반이요. 국어가 절반. 국어가 절반이라니까요. 그래서 힘들다는, 금방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금방 좀 바꿔버리면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체계만 제대로 잡아 놓으면 그래도 어렵지 않다고, 해볼 만하다고. 그래서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자 본인이 그 처분을 뭐 하면, 추인하면, 그 본인이 추인하면, 권리자가 추인하면 처분행위 효력이 갑에게, 추인하면 이제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권대리 추인하면 이게 유권대리는 되지는 않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는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효과는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유권대리하고 똑같죠. 효과는. 그 다음 보면, 자 이제 유동적 무효 앞에까지는 해야 되니까 지문 이제 7개 한번 봅시다. 자 1번째. 자 법률행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까? 자 일부가 무효면 원칙은 전부 무효예요. 자 외의적으로는 가특가가 된다면 나머지 유효, 나머지 무효 이렇게 되겠죠. 137조가 137조에서 일부 무효이면 원칙은 전부 무효예요. 그러나 가분적이고 특정되고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나머지 유효, 나머지 무효. 그러면 자 토지 10,000평에서 10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자 10,000평인데 10평이 부족합니다. 제3자 소유예요. 그러면 그 9,900평이네. 9,900평은 전부요, 일부요? 일부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전부 무효예요. 그러나 나눌 수 있고, 매수인이 나는 10,000평이든 9,900평이든 상관없이 내가 사겠다 하면은 이게 가상적 의사다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익 조정의 의사다.
그 다음에 자 2번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석고대자 했다고 그랬잖아요. 원칙은 안 되는데 위의적으로 특별히 인정해 줬다고. 그래서 잘 물어봐요. 그 다음에 3번 무효행위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까?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자, 명시적인 뭐예요? 나 추인할래 이렇게 말로 했다는 이야기지. 아니면 뭐 서면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지. 나 추인하려고. 그건 명시적이고 묵시적은 어땠어요? 자, 취소 여기서 보면 무효행위 권리자가 자 대금을 수령을 해서 받아줬어. 또 아니면 이 무효행위 권리자가 이행을 했어. 그러면 그게 묵시적인 추인이지. 예. 그래서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자, 그다음 4번. 자, 51쪽에 4번. 사일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 대상이요, 아니요? 아니죠. 그다음 5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봅니까? 거기 따라서 무활추세라고 딱 그냥 세팅이에요. 무활추세. 입에서 줄줄 나와야 돼. 무활추세.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니까 그때부터 추인할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지. 소급표가 없는 게 원칙이요. 추인은 나중에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위의적으로 여기 봐봐. 이의적으로 무권대리, 물려처분행위, 토지개를 허가, 구역 이 세 개만 소급표를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소급표 안 줘. 그때부터요. 무활추세라고. 그 다음에 자 6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 매매를 추인한 경우 자 통정 허위 표시 무효잖아요. 근데 매도인이 추인했어. 진짜 거래하기로 하고 그럼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 체결할 때부터요? 추인할 때부터요? 봐봐. 방금에서 무활추세라고. 무활추세. 여기 통정허위 표시 있잖아. 통정허위 표시. 소급표 있어 없어? 비진이 상할수 통정허위 표시 작사강의에서 취소권 행사 무효. 이 위에 세 개는 소급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소급표가 없으니까 계약 체결 시에요? 아니면 추인한 때부터예요? 추인한 때부터. 무활추세. 예. 근데 여기서 뭐죠? 계약 체결할 때라는 얘기는 처음부터라는 얘기요. 자, 이게 말장난이거든요. 자, 소급해서 이 말이나 처음부터 이 말이나 계약 체결 시부터 이 세 개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고민하면 안 된다고. 소급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도표 그려줄게. 이때 계약을 체결했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체결했어. 이제 뭐 계약 체결을 기망을 당해가지고 사기를 당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래서 쭉 가죠. 자, 사기 당해서 일단 유효요, 무효요? 봐봐. 도표. 이제 멍해가지고 이제 정신 나가버렸네, 이제. 자, 여기 유효에서 사기. 일단 유효 기한이요. 유효잖아요. 쭉 가는 거요. 그래서 이 시점에 가서,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1월 1일 날 했어. 그래서 쭉 가다가 2월 1일 날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취소권을 행사해버린 거야, 이날. 취소 사유 대장. 유효인데 지금 취소 사유가 붙어 있잖아요. 사기가 기망이니까. 내가 사기 당해서 지금 부동산을 판 거예요. 그러면 헐값 팔아 억울하잖아, 지금.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이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취소를 했다고. 그러면 취소하면 그냥 뭐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소급에서 뭐예요? 소급 온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뭐가 된다고. 여기서부터 무효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사기를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란 이야기잖아. 이렇게 여기서.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지, 이제. 그치? 그러면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지. 이렇게. 그 말 다 똑같은 말이라니까. 근데
근데 자 여기 추인 보면 추인은 만약 이때 추인을 했다고 추인을 하면 여기서 또 뭐였는데 무효였는데 취소 사유가 붙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 뭐야 2월 1일 날 추인하면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인데 그냥 유효, 확정 유효요, 그냥 유효요. 확정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이게 무, 알, 추, 세. 세니까 여기 또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종전권을 놔둬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알 추세는 이때부터 추인할 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고, 소급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도 지금 못 알아듣는 눈치여서 내가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줬어. 그 다음에 자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7번 뭐라고 나왔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했대. 전용 동그라미. 전용이나 추인이나 똑같은 말이야 사실은. 전용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가등기는 소급해서 그때부터 왜? 추인이나 전환은 원칙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 뭔 말이 없으면 원칙으로 가야지. 원칙은 소급표가 없고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뭔 말이 없으면 원칙으로만 가야 돼. 원칙이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추인은 나중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전환도 나중에 전환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급표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고. 뭔 말이 없으면 원칙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가등기를 무효인 가등기를 전용하기로 했다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유효로 되는 것이지 소급이 아니라고. 자, 칠판 비우지 마시고 자 10분 쉬었다가 유동적 무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